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주회사 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산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그룹의 이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지주회사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그 사업 자회사라고 보기도 뭐하고 좀 그 애매한 그런 입장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두산은 전체 그 두산 그룹의 모든 회사들을 지배하는 가장 그 지배구조 정상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건설 때문에 발생한 두산 그룹 부실 문제 때문에 그 여러 주요 계열사들을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은 나름 알짜배기들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자체는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 향후 이 뭐 중후장대한 그런 사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자, 지금 박정원 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정원 회장이 이 두산 그룹 내에서 그 독보적인 오너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식을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는 겨우 몇천 주, 만주도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부인도 같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인분이 좀 더 많이 사셨죠. 한 만주가 넘게 산 걸로 알던데요.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그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실질적으로 이 오너 일가가 주식을 대량으로 살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같이 사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두산그룹 그러니까 두산 지주에서 두산의 주가가 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오너 일가가 사는 것은,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몇천 주 정도 사는 것은 일단 그 따라 사기에는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렇게 이제 겨우 몇천 주 수준을 이제 살고 또 실제로 매수하는 돈이 뭐 1,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실제로 이 매수 행위 자체가 외부로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뜻은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주식 산다고 했을 때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산은 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내부에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두산과 두산의 실적을 나타낼 때 그 연결해서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체 사업인 두산전자 BU, 이쪽하고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BU라는 거, 이거는 이 두산이 직접 자기가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기타 자체 사업으로는 두산 테스나, 이건 두산 테스나는 대표적인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요. 이것도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고, 광고 회사인 오리콤도 갖고 있고, 또 골프장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이 원전이나 이런 발전 산업이죠. 발전 사업 쪽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중공업을 두산그룹이 인수해서 두산중공업으로 이름 바꾸고 최근에 들어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거 외에 이번 두산건설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한 두산인프라코, 이쪽도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매각을 했죠. 그리고 두산건설, 이게 이제 두산그룹을 전체를 이제 그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만든 주범이기도 한데, 이걸 두산건설을 그 조단위에 이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두산건설은 일단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의 주체가 두산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인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두산건설을
이게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두산건설이 완전히 두산그룹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업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두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두산은 에너지와 기계 자동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소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회사들과 이 회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번에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은 뭐 그런 대로 2.6%면 양호하게 이제 선방을 한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2.9% 정도 늘었고 당기순이익이 96.9%나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4분기 때 당기순이익을 지난 해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1분기로 이연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회계적인 기술인데요. 작년 4분기 때 이 당기순 적자를 내버리고 올해 2024년에 실적에다가 아예 작년 4분기 거를 넘겨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24년을 나름대로 실적 면에서 좀 지주에서 두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죠. 벌써 1분기 때 이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지금 지주회사 두산의 주요 주주들을 보면 오너일가 쪽이 한 30%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정원 회장이 7.6%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 7.6% 갖고 있는 데다 플러스 알파로 올해 들어와서 일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보게 되면 소액주들이 실질적으로 30.53% 정도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이 말뜻은 거의 70% 가까이 되는 주식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서 묶여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정원 회장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 주식을 일부 사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96% 지분에서 5.99%로 0.03%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7,054주를 산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9만 원대, 10만 원 미만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 뭐 박정원 회장이 투자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만한데요. 하지만 이 오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CEO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에서 계속 지분을 좀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6.19%에서 8.30%로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지주회사 두산이 향후 실적이나 성장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뭐 예전에 담합 사건인가요?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공공기업 수주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입찰을 못 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어차피 근데 이 기간 동안 뭐 원전의 발주가 나온다든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6개월 동안의 입찰 기간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실적에 그렇게 큰 뭐 영향을 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반 정도 수주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약점은 약점인 걸로 보이죠. 자, 지금 지주회사 두산의 가장 큰 이슈는 올 연말 이게 이제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가 2023년 10월 5일날 상장을 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지분, 보유 지분 중에 반은 이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보호 예수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1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반은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2년을 보호 예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지분은 올 10월 6일부터 전체 보유 지분 중에 34% 정도가 매각이 가능한, 그래서 최소한 50% 플러스 한 주 그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언제든지 10월 6일부터 블록딜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산로보틱스가 향후
그 시장에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식회사 두산이 대주주로서의 책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이거를 그 두산 로보틱스에 추가적으로 그 투자비로 증자를 하든지 하는 형태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이 투자 회수를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매각을 하면 지주회사 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두산에 대해서는 좀 긴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이 10월 6일이라는 날짜를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주가는 그 전부터 끌어 당겨 놓을 겁니다. 그래야만 10월 6일이 지나서 특정한 어느 시기쯤 해서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시장에서 블록딜로 매각을 해서 최소 1조 원 이상을 시장에서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도 그 이후에 주가가 피크를 치면 그때 가서 지주회사 두산의 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6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 두산의 이 지분, 그러니까 이 두산의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이 관련 계열사들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두산은 자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PCB 사업 쪽, 이쪽에서 지금 AI 그 데이터 증폭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 사업 쪽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체 회계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은 자체 사업 쪽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소비 쪽보다는 이 중후장대한 쪽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산이 국내 경기가 나쁘더라도 그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경기가 1분기 때 총선 4월 10일 날 있었던 총선 때문에 1분기에 정부 재정이 집중적으로 그 풀리면서 이 1분기와 2분기 때까지는 여전히 뭐 유동성 장세 같은 비슷한 현상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가고 있고 점점 그 내수 경기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돈을 풀어도 그 돈 풀린 돈이 재투자가 되면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잠겨버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저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경기가 내수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도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회사 두산의 이 실적은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 두산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